인스타를 딱 시작해야겠다. 그게 다 말렸죠. 그건 젊은 애들 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스타라는 건 하나의 도구지. 결국 이걸 잘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SNS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온라인 판매가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 대박이나. 뭐냐? 그거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이었을 때 라이브를 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B2B를 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태리 게 아니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띄어다가 팔아봤어요. 네이버에서 1등 4번 됐어요. 나는 후발주자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팔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1등을 할 수 있어? 별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럼 또 정성을 다하려면 이게 체력이 또 필요할 텐데 책에 보니까 사람의 역량은 어떤 일을 하든 자기 체력을 넘어설 수 없다. 돈도 마찬가지다. 딱 자기 체력만큼 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의 엄청난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당연히 체력이라는 대답밖에 해줄 게 없다라는 말이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공감이 가는데 그럼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보험도 생명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갖고 커피를 지금까지 마셔본 적이 없고 이제 김치나 라면 같은 것도 제가 카페인도 뭐 초코파이 그 마시는 초코파이도 못 먹어요. 초콜릿도. 그때 제가 만약에 그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만 살았지 가장 중요한 나를 투자를 안 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제 주변에 정말 무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국내에서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고 글로벌적으로도 탑에 찍는 미국에서 그런 사람 몇 명이 있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떤 경우는 내가 용돈 주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안 됐을까 보니까 건강을 안 보살폈던 거예요. 저는 이태리 출장 가려고 아까 그 여행사고 그 스케줄 짤 때요. 몇 번을 바꿔요. 한 달 전부터 아파. 시차가 틀리잖아요. 파리에 도착하는 게 새벽 2시에 도착해. 거기서 비행기를 또 갈아타야 돼요. 이태리로. 그런 걸 생각만 해도 막 이게 몸이 막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스케줄을 바꾸는 거야. 공장 스케줄까지 다 바꿔야 되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런 거예요. 결국은 잘 살고 성공을 하려면 체력에 투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머리만 쓴 거지. 그러니까 배터리는 10만 남았는데 저는 1000을 쓰고 사는 거예요. 운 좋게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 그래도 체력 관리 그럼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매일 걷는데 매일 걸어요. 하루도 안 빼고 한 번 내지 2번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업인 중에 또 부자들 성공한 부자 있지. 닮고 싶지 않은 사람 있죠. 야,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자산가가 됐을까?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 사람은 정신 건강이 잘못된 거잖아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도 건강하지 못할 확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민해지고 뭐예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특히 결혼한 사람은 다른 것보다 나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 만나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음만 있다면 뭐래도 누구래도 아까 얘기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그렇더구만 인공지능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유니콘 기업이 엄청 나올 거라고. 사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더 이상 학벌 따지고 나 금수저 흑수저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가난이 주는 결핍감을 느끼셨었고 지금은 돈이 주는 풍요로움을 좀 느끼고 계실 텐데 둘 다 느껴보니 좀 어떠세요? 돈은 절대로 있어야 돼요. 절대로 비참한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비참함을 겪어봐야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친구를 돈을 빌려주기는 쉬워. 내가 어릴 때, 여동생이 이제 서울에 살 때 그 아버지가 돈이 부족했나 봐요. 내가 애를 밥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안암동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감자 반찬만 해줬던 기억이 나. 막 채 썰어서 맨날 볶는 거. 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철이 있었는지 집에 전화해서 돈 달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명동에서 내 친구가 의상실에 했었는데 전화를 해갖고요. 2,000원을 빌렸던 기억이 나. 근데 그게 평생을 못 잊어버려. 그 친구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전화 왔더구만. 제주도에 산다고. 딸 골프 선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요번에도 했어요. 야, 너 그때 나 안암동 살 때 2,000원 빌리고 나 평생 못 잊어버려. 그 2,000원 빌리려고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전화를 했는지 몰라.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지켜줄 정도의 돈은 갖고 있어야 된다. 누구나 50억, 100억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가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줄, 내 가족과 내가 아플 때,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돈 때문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아파서 병원비, 어머니가 병원비가 없어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애가 너무나 지금 결혼해서 가정적이고 엄청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야 이런 걸 안다는 거지. 근데 살면서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맨날 잔잔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파도를 막아주는 게 돈인 거잖아요. 돈이죠. 쉽지 않아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야 돼. 아주 젊었을 때부터 정말 그때는 몸이 괴로워야 돼. 머리로 돈 버는 게 아니야. 젊을 때는. 아르바이트 4-5개씩 하면서 4잡, 3잡 하면서 몸이 괴로워야 돼. 계급장 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누가 시켜만 주면 다 해야 돼. 그래갖고 우선 1,000만 원 모으기 한번 해보자. 1,000만 되면 해봤어? 이거 되네? 3,000만 원 모으기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 70%밖에 노력이 안 들어. 왜 1,000만 원 해봤잖아. 어떻게 하니까 노력 되더라. 이게 되잖아. 내 통장에 적어도 안전한 자금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고 나서 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제 자유를 이룬 후에 돈에 대한 가치나 인식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랑 플러스로 경제 자유를 이루어도 소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인 건데 결국에는 돈을 벌고 난 다음에 소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게 뭐 죽을 똥 살 똥 계속 아껴서 그것도 저는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한테도 그 이야기하거든. 너무 돈을 벌려고 더 이상 벌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 이상해진다. 그게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봐도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보다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돈 갖고 싸우고 이러거든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너가 돈을 벌으면 너 먹고 살 거 빼고는 너 사촌들 못 사는 사람 있으면 도와야 돼. 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라도 그런 얘기를 늘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저는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남은 아니라도 내 직계 가족 중에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부자라도 돈을 모으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쓰는가가 다르더라는 거죠. 없을 때는 오히려 필요 없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를 이거 하나 뭐 내가 지금 돈이 집도 없는데 내가 월세 사는데 좋은 차를 전 재산 털어 산다.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소비를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되죠. 누려야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그래야 이 사회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내가 만난 부자들은 경험 소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행을 어떤 여행을 하느냐. 뭐 깃발 두고 쫓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어떤 가서 배우고 느끼고 또 그런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더라고요. 만나니까 갔다 와서도 또 교류하고. 그래서 친구도 새로운 친구를 여행에서 만나는 친구는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가 밤새 하룻밤 자면은 만리장성 쌓는다는 말이. 밤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맞아요. 또 숙소에 예를 들면 뭐 좋은 바도 있지만 숙소에 이제 방바닥이나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를 동생도 이제 홍콩 여동생이 사는데 어디로 이제 이집트 여행을 갔었나 봐요. 갔는데 그게 좀 특별한 여행이었나 봐요. 갔더니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굉장히 좀 누가 잘 봤나 봐요. 한국에 계시는 분이. 근데 그분들이 한국 올 때마다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도 하자 이런 굉장히 좋은 친구,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고 그런 것에 많은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주변에 청담동 또 부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에 대한 오해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이 사람들은 운 좋아서 됐겠다. 네. 도둑놈이다. 없는 사람 걸 갈취해서 됐다. 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인스타 릴스 올린 게 있어요. 네. 피드로. 제가 자산가 공부할 때 만났던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박스를 해. 박스 패키징 있죠. 화장품 박스랑. 근데 이 사람 매출이 내가 알기로는 100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 수백억을 갖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같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끼리 설악산을 여행 갔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설악산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뭐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방에서 뭘 꺼내더니 계속 뭘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해 이러면서 내가 딱 쳤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100번 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100번 쓰기를 많이 하고 감사일기도 3년을 써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 금방 알거든. 다른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몰라. 해봤어요. 이 사람 나이가 저보다 한 몇 살 어리니까 한 60 중반 됐거든요. 그때가 60 정도 됐을 때인데 이미 이루고 이미 가진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제 그저께 누구 뭐 한남동에 자기 아는 사람이 뭐 부동산인데 좋은 게 낫다고 나보고 주변에 사람 많으니까 소개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 강의 가서 최 사장 사례를 많이 얘기한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그냥 된다 생각하는데 이미 이룬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하더라. 자기 멘탈을 잡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보고 나도 많은 격려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어제 전화 왔었어요. 나보고. 함 사장 내가 그거 몇 년 썼는 줄 알아? 이러는 거야. 몇 년 썼는데 그러니까 5년을 썼대요. 12만 5천 회래요. 볼펜을 100자루를 없애고 노트를 100권 하고 팔이 나가갖고 이거 쓰느라고. 더 이상 못 쓴대. 그래갖고 나의 신념이라서 내가 그래서 그래 그 노트 100권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낸 거 어제 찍어 보낸 걸 내가 인스타 피드에 올렸거든요. 네. 너무 놀란 거야. 너무. 우리 직원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어. 뭐라 적는데? 자기 암시지. 자기 학원.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그 목표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는 학원.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학원이나 자기 목표의 투두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5년이 쉽지 않잖아요. 하루다. 12만 5천 원가 썼대요. 나이가 60 중반의 사람. 이미 자산가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에 가라는 말이 네. 부자가 꼭 돈 많은 걸 나는 의미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부자의 마인드. 이 사람의 정신 상태, 네. 생활 태도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하는 그 부자가 아닌가. 진정한 부자, 닮고 싶은 부자. 네. 그래서 참 전화를 끊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네. 좀 이따 만나서 우리 한번 토킹 한번 하자 이걸 놔두고 야 나도 너무 기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게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자기 학원 메시지를 적는 것도 자기 멘탈을 잡기 위해서라고 코멘트 해주셨는데 언제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순간이 아니라고 대표님도 그래서 늘 뭐 유명한 분들이 영상을 보면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동기부여가 그럼 필요할 때는 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던데. 어디로 가라 하는 것도 뭐 강의를 네. 쫓아다니기도 많이 저는 뭐 마인드 네. 교육서부터 많이 10년을 공부하고 네. 심리 뭐 진정한 정통 심리는 아니지만 네. 그런 자녀 교육, 대화법 이런 거를 10년을 배웠어요. 부암동을 다니면서 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일주일마다 왜 가겠어요? 한 번 가면 될 거를. 그 약효가 일주일밖에 안 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까먹죠.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그 마인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마인드 최강이라 했는데 마인드 최강인 나도 그 마인드를 더 잡으려고 이렇게 공부를 돈 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매 순간 무너지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사소하고 작은 어떤 자극에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의 저는 매일 밥 먹듯이 그 잠깐 시간 있을 때도 유튜브에 틀면은 그런 걸 그래서 다 알죠. 어떤 분을 봐야 되는지를 다 알죠. 제가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아침에도 그분 이제 보면서 이래 오니까 굉장히 좋은 글을, 얘기를 듣고 오니까 기분이 또 좋은 거예요. 잔잔하게 그 말씀해 주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어떤 풍요로움을 갖고, 왜냐면 내가 여기를 출연하는데 정리하고 좀 캄다운도 하고 이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약간 어떤 명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야겠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거나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부자 공부를 해야죠. 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네. 그들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네.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옷을 하시는 분이야. 제조. 아주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상해로 넘어가서 핸드메이드 공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분 얘기를 친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는 뭐 자기 개발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책을 다 샀대. 성공한 부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만 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었어요. 그 초창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한 3, 40년 됐나 봐. 그 얘기를 들은 지가. 카피도 실력이란 말이 있거든요. 올바르게 따라하는 거. 우리가 배우고 따라하고 싶지 않은 부자의 태도를 따라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부자의 그런 태도를 따라한다 그러면 흉내내고 카피해서 그대로 해보는 것만으로도 될 수 있지 않는가. 처음부터 맨땅에 살기보다는 벤치마킹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반대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없애거나 꼭 끊어야 하는 거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아니겠어요? 요즘에 좀 그렇게 소비하시는 분이 많다고 느끼시나요?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옆에 이제 그 명품관이 있잖아요. 갤러리아 명품관. 네. 우리가 그 코로나 4년 동안에 사실 실력이 아니라 우상향 했으니 주식 부자가 엄청 생겼잖아요. 최근에 코인은 어때요? 코인 엄청 튀었었죠. 제가 이제 그 산책을 글로 맨날 하거든. 압구정동 명품 거리를. 근데 그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 동네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예쁜 슈퍼모델 같은 그 여자분을 옆에서 명품 가방을 양쪽에 한 6개씩 들은 것 같아요. 도합 계산하니까 몇천 원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다 제 아들하고 딸 같잖아요.
이제 남자분이 사준 것 같은데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렇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것처럼 돈 들어오는 건 처음 봤어. 왜냐면 오프라인 비즈니스 했잖아요. 저는 머플러나 원단을 수입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패션 브랜드에 납품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이태리 가서 물건을 사서 그게 배를 거쳐 45일 동안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트로킹해서 서울에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버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같이 느끼는 거야. 물건이 오는 만큼. 근데 온라인은 뭐예요? 내가 도매잖아요. 인터넷 판매업자한테 줬잖아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아침이 되면 오다장에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쉽게 돈이 벌리는 걸로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때도 나이가 어리지가 않았는데도 그런 실수가 되더라고요. 어떤 실수냐면은 자고 나면은 돈이 막 쏟아 들어오니까 샴페인 막 터뜨리고 소비를 내가 원래 그런 소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거 주세요 하고 등 하나도 몇백짜리 짝. 지금 생각하면 뭐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어느 순간에 돈이 내 그릇을 오버해서 들어올 때. 내 돈그릇은 이만한데 이만한 게 들어온 거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들어오는지 알았잖아요. 수돗물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딱 끊겨. 내 돈!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더니 집 놔두고 더블 호텔 가자고. 집을 놔두고 왜 단독주택 4층짜리 놔두고 왜 더블 호텔 가자냐고 애들. 맨날 거 가서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돈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분들을 봤을 때 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데 능력이 돼서 막 넘쳐르게 있어서 사는 거야 뭐라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처럼 돈이 막 갑자기 코인이나 주식으로 벌었다 아니면 사업으로 벌었다 이거야.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 변동성. 그럴 때를 생각하면 수도꼭지가 잠기면 어떡하려고. 온단 말이에요. 수도꼭지가 잠긴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딱 나서 붙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안 지켜놓고 나도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아니, 저도 이제 뭐 대표님만큼은 그 당시 대표님만큼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거 수익이 당연히 찍힐 거잖아요. 그리고 채널이 크니까 뭐 소득이 작지 않은데 옷이 제가 뭐 절대 저가 브랜드를 입는 건 아닌데 명품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거 하나 플러스 위에 거를 명품을 하나 사게 되면 이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명품이면 밑에도 거기에 걸맞는 거 정도 입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입으면 신발을 거기에 걸맞는 신발을 바꾸면 거기에 맞는 가방을 거기에 맞는 외투를 다 이제 바뀌니까 식당을 이게 옷의 의류가 소비에 되게 많은 걸 차지하는데 싹 다 바뀐 거는 나는 이제 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나중에 뭐 그런 거 할 때 사줄 줄 몰라도 나는 이제 의류에서는 명품은 가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 물이 잠길 때가 있다 단수가 될 때 있다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그럴 때 나는 그 생각이죠. 저 친구가 저 돈으로 뭐래도 하나라도 부동산이나 자산을 어디 팔지 못하는 왜냐면 주식이나 코인은 조금만 떨어지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예요? 강제적으로 가치 투자가 되잖아요. 뭐 하나라도 좀 하나 묶어놓고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엄마 마음으로. 이미 근데 빌딩이 5개 있는 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 그거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쓸 자격이 있지. 그렇죠. 그 사람이 코인을 했든 주식을 했든 그냥 됐냐고. 그러니까요. 밤새고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제 조금. 자, 초반에도 말씀해 주는데 한국 분들 대부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지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뭘 좀 바꿔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소득에만 신경을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만 한다고 부자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 다 부자 된다고. 근로와 사업과 투자 소득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너무 근로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몰빵. 그래서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투자한 만큼 뽑아먹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부모님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 잘릴 수도 있고 오늘의 나를 내 직장 회사가 책임져 주지 못한단 말이지. 내 사업이 지금 카페가 5,000개가 폐업을 한대요. 너무 많아요 카페가 진짜. 그리고 5,000개가 다시 창업을 한대. 그리고 평균 2년 9개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야. 우리 동네도 매일 바뀌어요. 치킨 가게, 카페. 편의점. 가장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둘째나 가는데 하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해서 남 얘기 뭐 카더라 하지 말고 일단 10분의 1 정도 투자해서 뭐가 되든 자산에 투자해봐서 얘가 돈을 벌어오는 그 구조를 만들면 내가 노동소득이 끝났을 때 얘가 일을 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중에서도 가급적 집 한 채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죠. 잘못하면 그 자산이 반토막 내는 데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걸 해야죠. 사람들이 어디로 가? 일자리가 어디 있어? 그거 보라는 거야. 신문만 봐도 돼.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이야. 안 돼. 위험해요. 진짜 전문가를 찾아야죠. 진짜 전문가를 찾아. 어떻게 보면 신문도 사실은 진짜 전문가분들이 각 분야의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걸러내는 능력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판단하잖아. 유튜브를 보든 신문을 보든 아 이게 거짓 정보야? 가짜 정보야를 하려면 어떻게 해? 자기 기준을 가져가면 자기가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대표님이 40년 동안 실천한 뭐 습관이라든가 아침마다 뭐 하시는 게 있다고요? 뭐 어떤 건가요? 여러 가지 했죠. 감사일기도 썼고. 예. 그리고 신문 읽기가 평생에 걸쳐서 이제 하는 거고 신문을 읽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항상 그걸 오려요. 지금도 오려서 이제 이렇게 따로 그것을 다시 읽는 거.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에 뭔 일이 있었는가 다시 적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을 읽고 오리고 하이라이트 치는 거는 한 3, 40년 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엄청. 요즘 많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애 키우는 것도 다 이걸로. 제가 결혼을 42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은 다 친구가 대학 다니고 있었어요.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으셨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신문을 4, 5개 있는 데서 보고요. 잘 사는 애들이 그래도 독서를 잘하는 애들이 잘 살더라. 그 책을 읽힌 거예요. 그럼 영어 공부 어떻게 학원 보내지 말고 뭐 스콜라스틱 미국의 그 영어책 제일 유명한 그 사장이 한국 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 읽지 말고 듣게 하라. 처음에 외국어를 배울 때. 그래서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제로니모 스틸턴이 애들 좋아하는 거. 틀어놓고 애가 장난감고 밥 먹을 때 다 틀어놓은 거. 학원 안 보내고. 리스닝부터. 그런 식으로 모든 정보. 그리고 액티비티 시켜라. 어떤 이런 고궁. 학원 가는 시간에 나는 고궁에 박물관 데리고 가고 뭐 이런 거. 그 투어가 있어요. 이런 또.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교육서부터. 캐나다에 가서도 다른 사람 가해 배우고 이럴 때 저는 온라인으로 가해시켰잖아요. 칸 아카데미.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칸 아카데미 그 사람은 미국 전역에서 살만 칸은 수학 2등 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이 아달라 할 때 그랬어. 너 한국의 제일 유명한 학원가에서 1등 하는 손님이 잘하겠어. 미국 전역에서 1, 2등 하던 사람이 잘하겠어. 1등, 2등이 만든 게 칸 아카데미야. 심지어 무료야. 사이언스 다 했어. 그래서 그걸로 해서 공부를 시켜. 코딩도 그걸로.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우연히 어디서 그 사람 하는 강의를 듣고 도네이션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청심이라는 그 학교에 중학교에서 아주 옛날에 그 칸 아카데미 그 동아리가 생겨서 얘네가 또 그거를 한국어로. 왜냐면 그 영어로만 이 사람이 칸 아카데미를 왜 만들었겠어? 전 세계 교육의 평준화. 저 몽골 사막에 있는 돈 없는 애들도 노트북 한 권만 있다 그러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몇십만 불 연봉을 포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책을 통해서 읽고 이거다. 그리고 그렇게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신문은 온라인으로 봐도 되나요? 저는 온라인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것만 봐서 안 되잖아요. 정치, 경제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하이라이트 치고 다시 보기를 하려면 가위로 오려갖고 스크립 해놓고 해야 되잖아요. 자, 창업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 2025년이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은 옛날이 성공하기 좋았고 부자가 되기 좋았지 지금은 너무 힘든 세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부의 사다리가 걷어차진 세상이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신규 부자들이 나올 가능성은 예전보다 지금도 당연히 열려 있겠지만 중요한 과거 대비해서 더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훨씬 더 말을 할 수. 옛날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어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났고 약사 집안에 약사가 났어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만난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대학생이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사업을 창업하려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해야 되니까 잘못하면 집안 망하고 어른들이 말렸잖아요. 맞아. 지금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로. SNS 하나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항상 트렌드에 올라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그런 걸 한번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가 이제 그 수입을 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는
납품을 하고 프로모션하면서 마진을 조금 먹었는데 저한테 물건을 받은 브랜드들은 매출 100억 하던 사람들이 1200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일에 내가 1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 근데 옛날에는 왜 내가 브랜드 런칭을 못했느냐. 옛날에는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면 100억이 든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인스타 하나만 있어도 퍼스널 브랜딩만 돼 있으면 맞아. 누구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누가 파느냐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딱 시작해야겠다. 그게 다 말렸죠. 그건 젊은 애들 하는 거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스타라는 건 하나의 도구지. 결국 이걸 잘하는 사람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은 SNS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온라인 판매가 있었거든요. G마켓이나 이런 데서. 그때 제가 물건을 납품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 대박이 나. 뭐냐? 그거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어떤 걸 사서 해야 되는 거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이었을 때 라이브를 켰어요. 그리고 더 이상 B2B를 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걸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태리게 아니고 동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띄어다가 팔아봤어요. 네이버에서 1등 4번 했어요. 나는 후발주자고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패션을 집은 수천 명, 수만 명이 팔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1등을 할 수 있어? 별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해야지. 이걸 그러면 몰빵을 해야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는 아 이거 품질이 어떻고 면 100%예요. 가격이 얼마여 갖고 팔았다면 지금은 누가 파는 시대니까 나를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함석영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이제 알리는 거를 계속 한 거죠. 대표님이 이제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쌓으신 그 경험과 어떻게 보면 그 본질 같은 거랑 SNS가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신규 부자가 될 가능성이 진짜 더 많이 쉽게 열린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SNS를 활용을 안 하거나 활용할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 이 부자가 되는 문이 더 좁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힘들어지죠. 왜 힘들어지냐면 대기업이 명품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팔지가 오래됐고 이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뭐 책을 하나 팔아도 출판사에서 이거 인스타 릴스 올려주세요. 이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너무 이건 연예인의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연예인의 자리를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패션 무역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는 인스타 하나만 몰빵해서 잘했을 뿐인데 직업이 몇 개가 생기더라고요. 작가가 됐어요. 유튜버가 됐어. 전국에서 올해 작년에만 3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강사가 됐어. 또 비즈니스 코칭하는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 작년에 했던 일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했죠. 책을 2번째 책을 썼죠. 비즈니스 클래스를 열었죠. 아니 내가 한 번도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야를 예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죠. 이 확장성이 엄청난 거야. 제가 제일 놀란 거는 그전엔 내가 필요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만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만나자고 오고 본인들이 찾아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김작가 TV를 구독자 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구독자이고 저만큼 있는 우상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GD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랬는데 나란히 앉아서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지. 근데 저처럼 22만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 1000명의 찐 고객만 있어도 먹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찐 고객이 몇 명인가.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오늘 긴 시간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질문 한 2가지만 들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이유를 이제 돈에서 찾잖아요. 네.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다음에도 힘든 건 있을 거란 말이죠. 대표님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에 대표님에게 가장 힘든 거는 좀 무엇이고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어떤 순간은 불행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언제 대표님은 불행감을 좀 느끼고 언제 행복감을 좀 더 느끼시는지. 제가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왜 좀 더 이것을 그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 이 나이에 은퇴를 훨씬 지난 나이에도 필요한 사람 그런 것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그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90이 돼도 100살이 돼도 너희들하고 소통하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뭔가 사회적 역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그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심심하지가 않아. 심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을 이제 고민하는 시대에 다음 시대 고민하는 거는 건태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가 시간이 너무 가득하면 남는 시간 어찌하지 못하는 너무 지겨운 너무나 많죠. 사실은 우리가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꼭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고 살 거에 우리는 전혀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칭찬한다 그러면 너 참 잘했다. 그거를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자기 일의 가치를 느끼는 거에 동감 가는 게 유튜브 하면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당연히 뭐 돈 버는 것도 좋고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책을 내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다 좋고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대표님 많은 당연히 경험해 보셨겠죠. 어딜 갔을 때 누가 되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활동하시고 저는 이제 유튜버로 주로 활동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그 우리의 일을 누군가가 굉장히 좋아해주고 길거리나 식당에서 만났을 때 되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하는 게 누가 아는 척 해줘서 기쁘다가 아니라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구나. 감정이라 해야 되나? 기분. 요게 되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네, 맞아요. 좋은. 어린 애들 15살짜리부터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어떤 애는 고등학생이야. 막 쫓아오는데 왜 봐? 이랬더니 스마트 스토어 하고 있는데 대표님 거 보고 용기 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집에 돌아와서 이걸 멈출 수 없구나. 그렇죠. 이게 뭐 돈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런 말이 그냥 그 말 들었을 때 그 행복감. 필요한 데가 있구나. 그렇죠. 내가 세상에 필요를 다 하고 있구나.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가 바로 살게 되지 않아요? 자기를 맞아. 점차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부모도 못하는 걸 이게 어떻게 스스로 그 상황이 나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부자들은 대표님 주변 부자분들이 특히 많으실 텐데 일반 사람들 대비 좀 더 행복한 편인지랑 플러스로 행복하지 않는 부자도 당연히 있단 말이죠. 행복하지 않은 부자의 이유는 뭐고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요. 행복도도 높이려면 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부모도 잘 몰랐을 때는 그 자녀로부터 굉장히 그 힘듦을 겪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해서 돈이 있다 해갖고 카드 건네줘서 너 쓰라는 대로 써라. 이러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것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걸 안 가르친 그걸로 인해서 네. 받는 고통이 엄청 크더라는 거죠. 대부분. 너네 돈이 아니라 이건 내 돈이라서 내 맘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맘대로 이거 되는데 그거를 평소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잘 그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런 대화가 온전히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갔을 때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을 그렇죠. 겪게 됐을 때 많은 교훈을 얻죠. 자녀한테 돈을 그냥 노력 없이 물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위험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서 특히 많은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20대, 30대 분들도 특히 많이 이제 대표님 영상 보실 텐데 대부분 후회와 아쉬움으로 20대, 30대가 좀 가득 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2030 그런 젊은 딱 아주 청춘의 나이 때 어떻게 좀 인생을 살아야 후회를 덜 할까요? 제가 딱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닭티라고 있어요. 닭티. 닭티. 닥치고 티켓팅. 배낭 하나 메고 경험 소비를 해라. 좀 이렇게 벌으면 돈이 있으면 좀 넓은 세상 가서 보면 그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깃발 두고 가는 여행이라 할지라도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가면 돈이 굴러다닌다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요거 채르면 되겠네? 여기는 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꼭 책상에 앉아서 책으로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면서 눈으로 보고 가슴에 담으면서 배우는 것이야말로 누가 가지고 가지 못해요. 뺏어가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좀 젊은 시절에는 많이 다니고 보고 경험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자, 대표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채널명 어떻게 되시죠? 청담 캔디 언니입니다. 네. 여기 하단에 아마 배너 나오고 있을 텐데 거기 들어가시면 대표님이 또 자세한 이야기 볼 수 있고요. 저희 김작가TV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누군가가 했다면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래서 실행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점 하나 찍고 시작합시다. 맞습니다. 대표님이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처음 시작한 나이가 60 중반. 60 중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캔디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SNS가 아니더라도 무엇이라도 도전을 한번 한다면 대표님도 내가 작가가 될지 강사가 될지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 될지 몰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처음에 한번 올렸던 그 시작이 이제 또 지금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의 지금의 도전이 또 여러분이 정말 상상치도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저는 안내해 주지 않을까. 그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는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창다운 언니 캔디 함석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